안녕하세요. FNA 검사를 하는 의사에게 세포 검사 결과의 임상적 해석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 고민하다 이번에 한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31세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셔서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솔리드하고요. 하이포합니다. 갑상선에 비해서. 그래서 최소한 K타이즈4인데 트랜스펄 스캔에서 약간 톨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혹을 보고 K타이즈5라고 판단합니다. 사이즈가 1.1cm이므로 FNA 인디케이션이 되고 이제 세포 검사를 해서 세포수 부족으로 나왔는데 환자는 이제 세포수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병원에서 6개월 뒤에 한 번 더 세포 검사를 하자라고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검사하신 외부 병원에서는 가이드라인도 잘 지키셨고 팔로업도 잘 매니지하시는 걸로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환자는 이 세포수 부족이라는 것에 의혹을 품으시고 이제 '좀 큰 병원에 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앞서 검사한 4 개월 뒤에 저희 병원에 인제 초음파가 예약이 되셔서 세포 검사를 하러 오셨는데 인제 비슷합니다, 모양은. 근데 저희 병원에서 세포 검사를 아주 검사를 꼼꼼하게 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두 번이나 세포수 부족이면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신 선생님이 두 번이나 모양은 나쁜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환자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는지 하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포 검사에서 세포수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사실 환자와 검사자 모두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는 바늘로 찌르니까 아프고요. 비용도 내야 되고 검사도 걱정되고 결과도 걱정되는데 또 이제 바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굳이 병원을 오는데 '왜 도대체 세포가 없지? 이 선생님이 제대로 검사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초음파에서 바늘이 혹 안에 잘 들어갔고 왔다 갔다도 하고 인제 슬라이드 도말할 때 나 검체를 수집할 때 검체를 확인했는데 왜 안 나왔다는 것인가 이 고민스럽습니다. 네. 뭐 또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검사는 잘했으나 경험이 많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내가 무언가 어디서가 잘못이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포 검사를 잘해야 될 뿐더러 세포 검사한 결과에 대한 해석도 잘 이해가 되어야만 이제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또 환자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혹이 있을 때 혹의 기본적인 특성은 비균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인제 캔서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내부에는 이렇게 100% 캔서셀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다른 다양한 세포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세포 검사를 우리가 바늘로 할 때 혹을 찌를 때 인제 이렇게 찌르면은 캔서 셀을 얻을 수 있겠으나 만약에 바늘이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캔서 셀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는 다양한 방향으로 투 앤 프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고 그 이유는 튜머의 이런 비균질성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균질성으로 인해서 레디오믹스가 음 바이옵시보다 좀 더 우월한 면이 있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나인 혹일 때는 어떨까요? 비나인 혹도 비균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암세포는 없으나 이 비나인 셀이 군데군데 있고 그 외에 다른 세포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들은 폴리큘러 셀을 얻는 것이 목적이고 어 이게 세포 검사에서 충분히 세포를 얻었다 안 얻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폴리큘러 셀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지 나머지 숫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FNA는 캔서는 좀 진단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나인을 비나인으로 진단하는 게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만 이제 FNA 사이톨로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역시 초음파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 사람마다 판독자 변이가 있고 1997 년도에 파파니콜라우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어떤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스크립트하게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판독자 변이가 강하다는 아주 유명한 병리 의학자의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NCI 지원을 받아서 2007년 베데스라는 도시에서 사이톨로지에 대한 이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인제 이 시스템은 만들고 나서 아까 파파니콜라오는 97 년에 만들었는데 별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이 연구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구도 하고 적용도 하고 또 밸리데이션도 하고 그래서 어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희도 현재 세포 검사를 하면 베데스다 시스템에 의거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총 6 개의 범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이게 세포가 별로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 가이드 하에 FNA를 하자. 한국은 뭐 다 초음파를 보면서 세포 검사를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초음파 가이드라고 적은 게 좀 애매하지만 아직 펠페이션 가이드 FNA 하는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는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이 세포가 부족하다는 non diagnostic or unsatisfactory라고 하는 이 범주는 세포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게 미치지 못하면은 세포수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인가를 보겠습니다. 1980 년대에 패솔로지스트, 사이토패솔로지스트들이 인제 이 정도를 기준으로 잡자고 한 것을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비나인 폴리큘러 셀들이 인제 한 그룹당 10개 이상의 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룹이 최소한 6 개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최소한 비나인 폴리큘러 셀들이 60 개는 넘어야지 세포수가 부족하지 않고 세포수가 충분하고 양성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1980 년대 기준입니다. 베데스다 첫 번째 버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근데 2006 년도 사르디지를 보시면요. 사이 패솔로지스트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세포가 있으면은 이게 세포 수가 부족하지 않은 adequate한 검체라고 생각하는가?" 했는데 40%가 현재의 기준 최소한 6개 이상의 그룹이 60개 이상의 셀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에 자기는 충분하다는 기준이라고 생각했고 23%는 그거보다 작은 5개 그룹 그러니까 뭐 50개 정도 있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2017년 베데스다 세컨 버전 리비전이 나왔는데요. 이때는 이제 동일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데피니션을 변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문장에.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60 개는 양성인데 59 개는 양성이 아니고 세포수 부족이다. 좀 그렇죠. 58 개는 57 개는 그러면은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셀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을 낮추면은 세포수 부족이란 많은 결절들을 비나인으로 판독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세포 검사를 또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이번에 있었고 낮추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두 번째 버전 2017년 베데스다 버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낮추는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인제 검체가 세포 숫자가 60개 이상 되지 않더라도 슬라이드에서 콜로이드가 충분히 많이 있으면 "이건 비난으로 하자." 요 세포수가 해당되지 않는데
애매한 세포 에이티피컬 셀이 좀이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1이 아닌 3 으로 가자. 그러니까 세포수 부족이라는 데는 이 비나인 폴리큘러 셀이 60 개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애매한 세포조차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세포수 부족이라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이 잘 됐다면은 사실은 이런 애매한 세포조차 없기 때문에 양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초음파에서 시스틱한 포션이 상당히 많고 초음파 피처가 나쁘지 않으면은 이게 범주는 콜로이드처럼 2로 비나인으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 소견에 근거해서 비나인에 준하게 우리가 추적을 하자라는 코멘트까지 달았습니다. 2007 년도이고 2017 년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주일 때는 비나인 폴리큘러 셀이 60 개는 안 되는, 그렇지만 에티피컬 셀이 없는 범주이기 때문에 2007 년도에는 리스크 오브 말리그넌시가 거의 비나인에 가까운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3% 미만이 비나인이거든요. 네. 2017 년도에는 쪼끔 더 높였습니다. 근데 인제 자세히 읽어 보면은 버전 2 에서도 두 번째 판에서도 뭐 이게 굳이 캔슬 레이트를 높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제 생각에는 이제 베데스다가 나오고 이 세포수 부족이란 범주에 대한 많은 문헌들이 있었고 저희 병원 연구를 포함해서 그 연구 결과들이 이 정도 퍼센티지를 보입니다. 아마도 연구에 포함되는 경우는 최종 결과를 얻은 결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약간은 더 높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이 퍼센티지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인제 지식을 바탕으로 양성 혹에서 FNA 결과가 왜 세포수 부족으로 나오는가. 그건 아까 보셨듯이 시스틱하고 뭐 그럼 세포가 별로 없겠죠.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있고요. 어 결과적으로는 폴리큘러 셀이 타겟팅 잘 되고 검사가 잘 됐다면 폴리큘러 셀이 별로 비나인 폴리큘러 셀이 별로 없으면은 누가 어떤 뭐 고수의 할아버지가 FNA를 하더라도 세포수 부족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처럼 시스틱한 게 많다거나. 네. 저희 이런 케이스처럼 인제 이런 경우를 볼 때는 또 하나 세포수가 별로 없는 그런 예가 하나 있죠. 앞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 개월 전에 외부 사진이고 이번 저희 병원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 쪼끔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2 번이나 넌다이스 결과를 나왔고 인제 이 검사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더 전에 환자 사진이 있는지 확인했느냐."고. 같이 한번 찾았더니 이 4 개월 전보다 훨씬 전에 이분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9년 전에 이렇게 2.7 센티 되는 모양이 나쁘지 않은 케이타즈 3 결절이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결절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머미피케이션에 의한 결절의 변화입니다. 검사를 잘했는데 2 번이나 넌달씩 나왔다. 그러면은 비나이의 가능성이 높고요. 약간 줄었는 것 같죠. 그럼 더 의심이 생기고 이럴 때는 '아 그러면은 이전 사진을 좀 샅샅이 뒤져 보자.' 넌달스 결과가 나올 때는 '세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왜 세포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진단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